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 김범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효율적인 돈관리 급여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지출 관리를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출했습니다. 바로 효율적인 지출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왜 지출 관리가 필요한지 명확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출을 잘 관리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저축 및 투자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축 및 투자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겠고요. 이 목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계획이 함께 있어야지 나름의 지출을 관리할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지출을 관리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출을 관리할 이유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흥청망청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내가 왜 지출 관리를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러한 지출 관리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고 싶은지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종류를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지출에서 실제로 얼마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최종적으로는 그렇다면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자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에 대한 부분들에 뭘 세워야 되는 걸까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시간 영상 우리 어찌됐든 간에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지출 관리의 목표는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지출을 잘 관리하게 되면 저축 및 투자 금액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출이 많아지게 되거나 소비를 늘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저축 및 투자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도대체 왜 저축 및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축 및 투자를 통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여행을 간다든지 다양한 소비 계획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먼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수입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저축 및 투자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수입원을 늘리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차라리 지출을 잘 관리해서 저축 및 투자를 늘려서요, 자산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따라서 지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저축 및 투자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목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의 자산을 매입을 하셔서 이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나의 부가 증가되는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혹은 꼭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나름의 돈을 만들어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지출 관리의 목표 첫 번째로는 내가 왜 이러한 지출 관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바로 지출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지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축 및 투자 금액.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매월 얼마씩 저축하고 있는지 먼저 항목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생활비라는 표현 쓰기도 하는데요. 자, 근데 이 생활비를 전체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내가 집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내가 회사 생활, 즉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비용은 얼마가 있는지를 각각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소비하는 것, 그다음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소비하는 것,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 이렇게 각각 구분을 지으셔야지 관리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료도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대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을 상환하기도 합니다. 자, 다만 월 정기 지출에 원리금이 들어가면 조금 곤란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일반적인 대출 중에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다. 아니면 뭐 신용대출이다. 자, 이러한 대출들은 대체적으로 뭐만 빠져나갑니까? 계속 이자만 나갑니다. 그래서 이자만 나가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으나, 자, 만약에 내가 담보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이 원리금 안에는 원금이 있고요.
플러스 이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이자에 대한 부분만 일단 먼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금은 어찌됐든 간에 나의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축 및 투자 금액으로 분류해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 체크해야 될 것은 저축 및 투자, 그 다음에 월 정기 저축은 각각의 항목들을 조금 구분해서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자 금액만 반영해서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연간 비정기 지출로 사용하는 금액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월급으로 당장 충당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렇더라도 어떻게 보면 매월 빠져나가지 않는 지출들이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종류가 있냐? 일단 첫 번째로 품위 유지비 관련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옷도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장품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비정기 지출 중에 일단 품위 유지비가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각종 이벤트가 있습니다. 기념일, 그죠? 그다음에 경조사비, 그다음에 명절, 그다음에 여행. 우리가 매월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 중에 간간히 소비하는 금액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세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재산세, 내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종부세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체크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내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병원비 발생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건강식품과 관련된 비용들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출의 종류들을 쭉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항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실제 내가 얼마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에는 이 지출 관리표에는 항목이 있어요, 항목. 이 항목들이 별도로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고정지출, 변동지출, 뭐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출하고 있는 내역들을 스스로 한번 보시면서 내가 집에 쓰는 것, 회사에서 쓰는 것,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쓰는 것들을 각각 항목을 조금 구분하셔서 얼마를 쓰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저축 및 투자는 매월 얼마씩 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기 지출의 경우도 매월 얼마를 소비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간 비정기 지출의 경우는 일단은 연간 쓰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합산해서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자, 연 비정기 지출을 월 비정기 지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은 바로 보다 나의 지출의 종류를 파악하고 내가 실제 얼마의 금액을 소비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급여를 월급 300만 원이다. 뭐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자, 일단은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은 내 소득 대비 50%를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의 50%는 150만 원을 매월 저축하는 건데 실제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35%만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만 원 저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5만 원을 추가적으로 저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45만 원을 추가적으로 저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뭘 해야 될까요? 지출의 항목들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첫 번째로는 내가 현재 월 소득은 얼마인지를 기록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월 저축 및 투자는 얼마 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현재 저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저축 투자 금액을 월 소득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면 현재 실제 저축률이 계산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목표 저축률과 현재 저축률을 비교해서 자, 어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저축이 필요한지 여부를 체크를 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저축률을 늘릴 수 있는지 그 개선 방안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 정기 지출 혹은 연 단위 뭐 비정기 지출을 점검할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일단은 먼저 선 저축하고 그 다음에 후 지출할 계획을 가질 거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저축하고 있는 이 저축 금액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의 목표와 실제 저축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과부족을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그 개선 방안을 이제 지출 쪽에 가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월 정기 지출에 대한 계획입니다. 급여가 월 300만 원이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내가 집에서 사용되는 금액, 그 다음에 회사에서 사용되는 금액,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금액들을 각각 구분지어서 실제로 얼마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월 정기 지출을 소득 대비 몇 퍼센트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나의 목표. 나는 월 정기 지출은 내 소득의 35%, 즉 105만 원 안에서 소비하겠다라는 이러한 계획을 먼저 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또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 줄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는 거, 회사에서 쓰는 거, 개인적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보험료, 대출 이자까지 일단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리스트업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목표로 하는 금액들을 쭉 라인업을 하면 됩니다. 그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목표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실제를 비교할 수 있으면 정말 나이스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사용되는 금액들을 쭉 라인업 하시면 50%나 쓰고 있네, 소득 대비. 자, 그 중에서 내가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쭉 체크하셔서 거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목표를 가지고 실제 비교하게 되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실제 소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목표를 설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50%를 소비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35%만 소비하고 싶어. 자, 그러면 대략 45만 원의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구나라는 계획을 인지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소비 계획을 다시 한번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떠한 항목에 얼마를 쓰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하셔서 목표 금액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월 정기 지출을 계획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다섯 번째는 연 비정기 지출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비정기 지출. 자, 비정기 지출은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1년 중에 한 번은 소비를 해야 됩니다. 소비. 자, 그러면 얘를 월급에서 충당하게 되면 사실상 매월 나가는 금액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비정기 지출에 대한 소비 금액은 별도로 저축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축을 해서 향후 발생되는 비용은 이 저축 금액에서 충당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품위도 유지해야 되고, 이벤트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비도 지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 이러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냥 나는 그래도 비정기 지출을 위해서 한 달 급여의 15%인 45만 원을 별도로 떼두겠다. 그죠? 자,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계산하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연간 비정기 지출을 위해서 얼마를 따로 빼놓고 저축하시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균형을 좀 잘 갖추실 필요가 있어요. 연간 비정기 지출과 그 다음에 우리 정기 지출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저축 및 투자. 자, 여기서 몇 퍼센트를 쓸 것인지. 자, 두 번째로는 정기 지출이 있었죠. 자, 정기 지출에서 몇 퍼센트를 쓸 것인지. 자, 세 번째로는 연 비정기 지출. 자, 몇 퍼센트를 쓸 것인지. 자, 먼저 요거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 비정기 지출의 경우는 목표를 내 월급의 15%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45만 원은 별도 저축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품위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저축 금액에서 충당하시고 각종 이벤트가 발생됐다 저축 금액에서 세금 발생됐다 의료비가 발생됐다 마찬가지로 별도 저축하고 있는 이 별도 저축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이 비정기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충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별도 소비를 위한 저축을 통해서 우리가 연간 비정기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금액을 실질적으로 한번 설정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내가 쓸 돈들을 미리 마련하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연간 비정기 지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 꼭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출 구조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 및 투자, 월 정기 지출, 월 비정기 지출, 월이 아니라 여기 연 비정기 지출 이렇게 구분해 놓고요. 자, 그래서 목표 금액과 실제 금액을 항상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저축 및 투자를 35% 하고 있고 목표는 50%다라고 한다면 15%의 저축을 늘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35%만 소비하고 싶은데 현재 50%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실제 정기 지출은 15%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월 비정기 지출은 요번에 처음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변동은 없지만 별도의 내 월 저축의 15%는 따로 떼놓고 연간 비정기 지출을 위해서 소비할 계획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발생되는 월급 이 300만 원을 100%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지출 구분에 대한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실제 쓰고 있는 것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여러분들 나름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엔 뭐다? 여러분들이 왜 저축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일단은 수입에서 저축을 빼면 지출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을 줄여야지 저축이 늘어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저축을 늘어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산을 훨씬 더 빨리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입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목표 저축률을 정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으로 소비를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 생활하는 뭘 만들어야 될까요? 습관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월 정기 지출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거, 회사에서 쓰는 거, 개인적으로 쓰는 것들 각각의 항목들을 조금 구분하셔서 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험료가 조금 과중하다라고 한다면 줄일 방안을, 그다음에 대출 이자도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원금을 상환해서 대출 이자를 줄이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연간 비정기 지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비정기 지출은 별도로 저축하는 겁니다. 그 저축하는 이름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각 이벤트가 발생된다면 그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저축을 진행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연간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지출을 나누기 12 해가지고요. 월 저축 금액을 산정하셔서 얘네들은 소비의 목적으로 위한 저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통장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지출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통제가 들어가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참아냈었을 때 결과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저축을 통해서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명확히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계획 세운 지출 계획 안에서 충분한 저축, 그 다음에 소비가 가능하다라는 점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 이벤트 진행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금융공부 상담센터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이 홈페이지 접속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상담 신청서 작성하시면 상담 진행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전화 문의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화번호로 문자 먼저 보내주시게 되면 확인해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담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금융공부 여러분들의 요청사항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 궁금사항들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관련 내용 취합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영상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